2026년 2월 2일자로 KBL에 영원히 남을 만한 대기록이 작성되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SK와 부산 KCC의 경기가 열린 잠실 학생체육관이었는데요. 최근 3연승을 달리며 여전히 강호의 모습을 보여주던 홈팀 SK와 허웅과 허훈 형제가 가동 중임에도 좀처럼 치고 올라가지 못하며 아직까지 불안한 경기력을 노출 중이던 원정팀 KCC는 경기 장소까지 고려할 때 홈팀의 우위가 예상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가장 최근 맞대결은 KCC의 홈경기로 치러졌음에도 무려 100득점 이상을 폭격했던 SK가 대승을 거뒀기에 원정팀 KCC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직전 굴욕을 갚아줘야 했으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형제 백코트의 컨디션이 좋다는 점이었죠. 실제로 이 변수는 경기 초반부터 바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니 자밀 원희의 드랍백 수비를 활용하여 첫 3점을 바로 성공시킨 허웅은 자신의 슛감이 괜찮은 것을 바로 인지하기라도 했는지 직후 포제션에서 한 타임 빠른 연속 3점을 바로 터뜨립니다. 사실 슈터에게 경기 첫 3점 성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허웅이 벌써 3점 2개를 기록하며 경기를 시작하자 홈팀 SK도 최부경과 에디 다니엘의 연속 득점을 내세웠고, 특히 다니엘 특유의 에너지 레벨은 오늘도 여전해 보였죠. 이후 김낙현의 외곽 슛감이 좋은 것도 홈팀에겐 호재였으며, 이로써 SK는 약간 흔들리던 위기를 빠르게 넘기나 했는데요. 두 번 연속 뛰는 점프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석점! 보여주네요. 네, 최부경도 1쿼터 석점 2개째. 허웅! 1쿼터는 허웅의 시간. 그러나 이미 허웅의 핫핸드 모드는 시작 단계에 불과했고, 리그 최고의 수비팀 중 하나인 SK는 상당히 당황해야 합니다. 게다가 스타트가 불안하던 홈팀에게 대형 악재가 찾아왔으니 바로 허훈과 숀롱이 환상적인 엘리옵을 합작하는 도중에 파울을 유도하려던 김낙현이 손목 부상을 입은 것이죠. 허웅의 핫핸드에 어느 정도 대응해가던 김낙현이었기에 그의 너무 빠른 이탈은 SK에겐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약간 어수선해진 분위기 속에 경기는 재개되었고, 원정팀은 최부경에게 어느 정도 점퍼를 내주는 수비를 펼치더니 최부경 선수의 어느 정도 슛을 주는 지금 수비를 하고 있죠. 그러네요. 오늘 1쿼터 허웅은 아무도 막을 수가. 상대 극심한 견제에도 허웅이 5번째 3점을 성공시킵니다. 다니엘이 최대한 붙어봤으나 도저히 제어가 불가능했고, 반대로 자밀 원희의 밋밋함은 홈팀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그렇게 KCC는 지난 맞대결과 반대로 자신들이 고득점을 기록하더니 송교창과 숀롱까지 가담해준 원정팀은 30점을 눈앞에 뒀고, 리바운드 숀롱 바로 달립니다. 자, 허웅이에요. 허웅입니다. 허웅입니다. 야, 이거 림밖에 보이지 않던 허웅은 과감한 트랜지션 3점까지 추가하며 1쿼터에만 무려 6개의 3점을 몰아치는데요. 이 시점에 이미 KBL 대기록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SK의 평소 수비력을 감안할 때 이는 믿기 힘든 기록이었으며, 쿼터 막판에 허웅을 막아보려던 다니엘이 파울을 범하면서 자유투를 추가한 허웅은 1쿼터에 20점을 기록합니다. 그만큼 허웅의 쇼타임이 코트를 지배했다는 의미였죠. 허웅 제어에 실패하며 너무 많은 실점을 내준 홈팀은 그래도 자밀 원희의 반등으로 어느 정도 추격에 들어갔고, 특히 SK의 트랜지션이 살아나는 건 변수가 될 만했습니다. 실제로 2쿼터 초반에 한 자릿수 이내로 좁혀지나 했는데요. 그러나 에이스가 깨어난 SK가 분위기를 잡으려던 무렵 동생의 패스를 받은 허웅에게 오픈 찬스는 너무 손쉬웠고, 사실 이는 수비의 팀인 SK답지 않은 장면인과 동시에 이날 허웅의 슛감을 감안하면 레이업이나 마찬가지였죠. 결국 간신히 추격하던 홈팀의 흐름이 끊겨버린 사이 3점만 시도하던 허웅이 처음으로 2점 야투를 성공시켰고, 원희 혼자만의 득점으로 격차를 좁히긴 어려웠는데요. 원래도 SK 내에서의 원희 비중이 대단히 높긴 했으나 이날따라 다른 쪽에서의 득점 지원이 눈에 띄지 않더니 원희가 잠시 뒤로 처지자 경기 8번째 3점을 성공시키며 자신의 힘으로 묘해지려던 분위기를 잡아준 허웅은 허웅 스크린 받고 석점! 석점! 롱의 스크린 걸리지 않는 안성우 스킵 패스 코너! 허웅이 전반전을 전반 막판에 백투백 3점을 몰아치는 퍼포먼스를 과시합니다. 그나마 따라가려던 SK의 의지를 확실히 꺾어놓음과 동시에 이로써 그는 전반에 무려 3점 10개 포함 34득점을 폭격했죠. 참고로 허웅의 종전 커리어 하이 3점이 10개였기에 이미 자신의 최고 기록을 전반에 올린 것은 물론 KBL 역대 3점 성공 1위인 문경은의 12개와 함께 국내 선수 득점 역대 1위인 김선영의 49점도 조준하는데요. 아직 후반이 남았었기에 기록 경신 여부가 큰 관심이었고, 전반 패닉에 빠진 홈팀에선 게임 체인저가 절실했습니다. 힘의 우위를 과시한 에디 다니엘이 역할을 하나 했지만 주로 형에게 패스만 뿌려주던 허훈까지 득점에 나서주면서 KCC는 한번 확보한 20점 내외 우위를 사수해 나갑니다.
심지어 이 무렵 SK는 기본적인 백코트 수비마저 되지 않았고 이번 쿼터에서 빛난 선수는 허웅보다는 동생 허훈이었는데요. 장재석의 좋은 수비에서 나온 속공을 마무리한 허훈의 3점으로 이제 KCC는 20점을 넘어 30점 리드폭을 눈앞에 두었고 SK가 스코어를 뒤집기에는 너무 격차가 벌어진 느낌이었죠. 심지어 홈팀은 대단히 굴욕적인 경기 양상과 별개로 에디 다니엘이 어느 정도 허웅을 제어해주나 했지만 허우 크로스오버, 한 번 더 크로스오버. 다니엘이 던지셨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허우 돌아서면서 페이드아웨이 성공! 아무도 허웅을 다니엘의 대단히 끈질긴 수비로도 그를 막긴 역부족이었고 허웅의 페이드어웨이 점퍼는 상대를 허탈하게 만듭니다. 이 장면은 허웅의 이날 컨디션을 알려주는 플레이였죠. 이후 승패가 어느 정도 결정된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그래도 허웅과 자주 매치업된 다니엘의 분전이었으며 직전 점퍼와 별개로 다니엘의 수비는 나름대로 인상적이었죠. 물론 다니엘의 고군분투는 한참 늦은 감이 역력했고 역사적인 대기록 경신이 가능한 상황인 걸 감안했는지 리드폭과 별개로 허웅은 코트에 남아있었는데요. 공 살아있고요. 오우 스틸 허웅. 자 석점 쏘나요. 멈춰섰습니다. 석점파 11개째 허웅. 4쿼터에서도 림밖에 보이지 않은 그의 원맨 석공 3점으로 후반전엔 3점이 없던 그는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고 이번엔 다니엘의 수비를 스크린으로 벗겨내고 외곽포를 추가하며 이제 허웅의 목표는 KBL 역대 1위 3점 기록이었는데요. 에르난데스 허웅이 움직입니다. 스크린 받고 올라갑니다. 허웅이 태그. 신기록 경신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니 또 한 번 스크린을 활용한 허웅은 13번째 3점을 터뜨립니다. 이로써 그는 무려 충격적인 45득점을 쓸어 담았으며 이제 남은 시간상 더 이상 투입되지 않는 듯 보였으나 이대로 퇴근하기 아쉽던 그가 팬서비스 차원으로 재기용되더니 패배는 확정적인 홈팀이 어떻게든 더 이상의 실점을 막아봤지만 에디 다니엘의 집요한 수비에도 파울을 얻어낸 허웅은 일단 자유투를 통해 50득점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정말로 잘 제어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백도어 뒷공간으로 자 라인 바뀝니다. 오! 석점! 에드원! 오프볼 무브로 공간을 만든 그는 3점 엔드원마저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이날 한정으로 농구의 신이 내려온 것 같네요. 그렇게 3점 14개 포함 51점을 기록한 그는 벤치로 들어갔고 허웅의 위대함이 돋보였던 경기는 KCC의 대승으로 끝났죠. 직전 맞대결에서의 대패를 완벽하게 갚아준 경기였네요. 한편 초반부터 뜨거운 슛감으로 코트를 지배했던 허웅은 김선영이 갖고 있던 국내 선수 한 경기 최다 득점도 넘어서며 KBL 히스토리에 영원히 남을 만한 하루를 장식했습니다. 참고로 기록상으로 문경은의 3점 22개와 우지원의 70점이 있긴 하나 이는 본인들도 사과했던 밀어주기 기록이었기에 인정할 수 없으며 허웅의 기록만이 KBL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날 경기엔 한국 농구 국가대표팀 신임 감독으로 임명된 니콜라이스 마줄스 감독이 직관 중이었는데요. 과연 허웅의 이날 대폭발을 어떻게 봤을지도 궁금하며 2월 2일은 KBL 히스토리를 새로 작성한 하루였습니다. 대표팀 안 간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좋게 봐주셨으면 하고 네. 가면은 또 제가 할 역할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